그날 내 앞에 나타난 한 청년. 그의 첫마디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20살, 그때 나는 세상을 몰랐습니다. 사랑이 전부였고 세상이 내 편이라 믿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보다 10살 많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으며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죠.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잠적했습니다. 집안의 눈은 차가웠고 가족은 나를 버렸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울었죠.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나를 벌하는 듯했고 하루하루가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나는 울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세상은 나를 용서할까? 결국 나는 아이를 세상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서조차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내 상처를 묻어두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웃음, 평범한 행복. 그 평범함이 내겐 선물이었죠. 그때는 정말로 내 과거가 다시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던 아침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작게 하는 분식집, 늘 단골 손님들이 오고 가는 평화로운 하루였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낯선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그는 메뉴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김밥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가게에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매번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혼자세요? 네, 남편은 시장 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아련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니 내 젊은 시절의 눈매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내가 버렸던 그 아이. 그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기록에 어머니 이름이 있었어요.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왜 버리셨어요? 그 질문은 내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두려워서. 그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게 다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그가 남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와 이제는 어른이 된 그 아이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평화는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잊은 건 과거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괜찮아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단 말,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가 겪은 세월, 내가 놓아버린 시간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김밥 한 줄을 먹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나는 그가 올 때마다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게에 자주 오는 걸 보고 저 친구는 참 착하네. 그런데 왜 당신이랑 말이 그렇게 잘 통하지? 라며 농담처럼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손님이에요. 착해서 그래요. 하지만 내 표정을 남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퇴근 후 가게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사람이 그 청년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내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자주 오던 손님이야? 네, 그냥 단골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청년이 나를 향해 미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숨기는 거 있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은 혀끝에서 멈췄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애 당신 아들이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당신이 그 아이를 버리고 나랑 산 거야?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며칠 동안 집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집 안에서 그 아이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죄의 대가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분 계세요. 나는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왜 왔지?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존재를 알고 계셨으면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신을 버린 건 이 여자가 아니라 세상이었을지도 몰라. 청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아들이라 생각해도 되겠나? 그 말에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자격 없어요. 자격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 지금이라도 가족이 되면 그게 시작 아닌가.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조심스레 시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말없이 청년에게 일을 도와달라 했고 청년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자지간 같았습니다. 나는 매일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버렸던 아이를 이제는 남편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청년은 자주 집에 들렀고 가족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와라. 여긴 내 집이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버렸던 죄, 내가 숨겼던 상처, 그 모든 게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해야 한다. 이제는 절대 외롭지 않게. 결혼식 날 나는 하얀 꽃다발을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였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내 모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괜찮지? 응. 이제야 마음이 편해. 남편은 웃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미워도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나 봐. 그날 이후 내 삶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 내가 잃을 뻔한 가족, 그 모든 걸 다시 얻은 삶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용서와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